부인, 지금 여행을 취소해주세요. 위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남편과 저는 처음 결혼했을 때는 하지 못했던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이디어는 남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만 하고 제 일만 해온 것에 대해 사과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은 여행 첫날부터 기분이 좋았고 나도 함께 외출할 수 있어서 신난다. 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호텔로 가는 길에 남편이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며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산길 중간에 위치한 카페입니다. 관광지와 조금 떨어져 있어서 사람은 많지 않지만 아기자기한 산장 스타일의 카페입니다. 남편은 전에 한번 이곳에 와본 적이 있는데 이곳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전에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화장실로 향했다. 그를 기다리는 시간조차 즐거웠다. 그런데 그때 나에게 해준 말은 처음에 서기의 말이었다. 나는 점원의 행동에 눈살을 찌푸렸다. 위험하다는 무슨 뜻인가요? 이 사람이 처음 만난 고객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무례한 것 아닌가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급하다고 말하며 넘기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하지만 매장 직원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들었어. 점원이 말하려고 했을 때 그녀는 남편이 뒤에서 그녀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이름은 나호코이고 주부입니다. 저는 아이도 없이 이혼했고 노년까지 독신으로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야자키 그녀는 역시 이혼한 남편 다이스케를 만나 처음으로 함께 만났다. 우리는 결국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의 아들인 소스케는 이미 성인이어서 함께 살지 않습니다. 가끔 저에게 전화도 주시는 자상하고 친절한 아이입니다. 나는 집에 있다. 피곤해요. 힘드시겠지만 고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피곤해 보이는 남편을 따라 위층으로 올라가서 받은 양복을 옷걸이에 걸었다. 갑시다. 남편은 짐을 싣는 동안 잡담을 나눴습니다. 나는 당신의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까? 또 그 이야기야? 여러 번 거절했는데도 왜 이해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혐오감을 느꼈다. 저는 주부이지만 싱글 시절부터 투자를 해왔고 자산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우리 두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경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회사에 자산을 옮겼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프로젝트 자금을 사용하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자산을 우리 둘 모두의 은퇴를 위해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끊어내는데 하지만 남편은 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싫어합니까? 남편을 돕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다. 남편은 거기 놓여있던 가방을 마음에 안 드는 듯 세게 걷어찼습니다. 당신의 자산은 당신의 남편인 나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욕하지 말고 닥쳐 나에게 줘. 어쨌든 당신은 나에게 먹이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곤란할 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루해도 좋지 않니? 정말 차가운 여자예요. 남편의 사랑이 계속해서 나에게 소리친다. 하지만 몇 번을 말해도 주고 싶지 않아요. 두 사람의 미래를 생각하면 타협할 수가 없었다. 여러 번. 설득해봐도 남편은 이해를 못해요. 지금 당신의 자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게 요점입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말했듯이 이것은 제가 싱글 시절부터 모아온 자산입니다. 퇴직금으로 쓰고 싶어서 손대고 싶지 않네요. 제발요. 그게 다야. 시끄러운 노년은 아직 멀었나요? 지금 당장은 그 돈을 퇴직금보다는 당장의 회사를 위해 쓰는 것이 정답이다. 정말 멍청하다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생인 당신은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그럼 설명하겠습니다. 이해시켜드릴까요? 그런 일이 생기면 남편은 있는 힘껏 근처에 있던 책을 바닥에 던집니다. 안 맞으려고 갑자기 피했는데 바닥을 보니 심하게 다쳤습니다. 미었다. 책이 두꺼워서 맞으면 다쳤을 것 같아요. 어제 토론회에서 리모컨이 저한테 던져져서 팔에 멍이 들었어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화가 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돈에 관한 이야기를 매일같이 많이 듣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그토록 친절했던 다이스케는 어디로 갔는가? 남편은 제가 돈을 주지 않아서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변한 듯 돌아서기도 하고 말소리를 내거나 물건을 때리기도 합니다. 또는 나는 남편을 사랑하지만 그의 행동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을 말해도 불가능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내가 식사를 준비할게. 나는 방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가 1층 거실로 향했다. 그럼 뒤에는 나는 존재감을 느꼈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남편이 무표정한 채 바로 내 뒤에 서 있었다. 그러자 남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놀라서 작게 울었지만 남편이 나를 밀어내고 먼저 내려갔다. 나는 놀랐다. 계단 아래로 던져지는 줄 알았습니다. 요즘 남편이 너무 변해 있어서 불안한 생각이 들 정도예요. 남편의 외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쯤에는 남편은 더 이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일도 바빠서 집에 오지 않는 날도 있어서 조금 외롭기도 하지만 마음이 편해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게다가 그는 웃고 있어 기분이 좋아 보였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나오코, 신혼여행 갈래? 우리 아직 안 갔죠? 저희는 재혼을 해서 결혼식이나 신혼여행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남편은 언젠가 거기에 가보고 싶었는데 당분간은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에게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말 괜찮나요? 나는 행복하다. 정말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남편이 신혼여행을 함께 챙겨줬어요. 나 또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기쁘다. 너무 기뻐서 근처에 사는 남편의 여동생의 연습실에 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기시와 좋은 친구였고 가끔 어울리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시아버지께 신혼여행을 간다고 말씀드리자 시아버지도 너무 기쁘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어디로 갈지 결정하셨나요? 그런 질문을 받아서 목적지와 호텔 위치를 대략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도시 외곽의 깊은 산속에 있고 자연이 풍부한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남편이 가보고 싶은 곳이었는데 목적지와 호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나는 거기에 있었다. 다이스케가 가고 싶어 했나요? 예이고시의 행복한 표정이 갑자기 흐려졌다. 그는 고민하는 듯한 표정으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아버지의 신혼여행지를 더 깊이 파헤쳐본다. 그는 나에게 질문을 했지만 나는 너무 신이 나서 그의 얼굴 표정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전에 거기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대답되었습니다. 기념품 사줄게. 고마워요. 나오코치님 조심하세요. 요시시는 복잡한 표정으로 나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신혼여행의 날. 남편은 오늘 아침부터 기분이 좋고 나도 함께 외출할 수 있어서 신난다. 기분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에 남편이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산길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거기 카페에 들렀다. 관광지와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귀여운 산장 스타일의 카페. 남편은 전에 한 번 이곳에 와본 적이 있는데 이곳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아그가 나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로 데려왔다는 사실은 다이스케도 우리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점원은 뭐 하는 걸까 싶었는데 문득 남편이 노린과 말다툼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떠있는 위험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람은 왜 처음 만나는 고객에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무례한 거 아닌가요? 우리는 이 멋진 광경을 보기 위해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영광스러운 스승에게 혼나고 머뭇거리며 변명을 늘어놓는다. 죄송하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일을 다 조사했는데 증거가 있어요. 소스케, 너. 그때 남편이 얼굴이 새빨개져서 사위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사이렌이 울립니다. 경찰이 나타나자 남편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 경찰은 왜요? 사실 남편이 끊으라고 했어요. 나는 스피커를 끄고 통화를 끝내지 않은 채 주머니에 넣었다. 그랬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당신은 지금 어디를 달리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나요? 에피타이저를 셀프뷰처럼 보이게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남편이 잘 안내해주고 남편이랑 얘기도 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원장의 직무에 제대로 응했다.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는 황량한 절벽으로 가보세요. 사위 말대로 전체는 보험금 부족으로 등산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당신이 가장한 것. 그녀는 남편의 잔인함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 대화를 사위가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확신했다. 나는 그가 그것을 나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벤의 부인인 요시코와 사위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남편은 마치 영혼을 잃은 듯한 표정을 짓고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그랬다. 그녀의 남편은 경찰관이었고 솔직하게 고백한 것으로 보인다. 에피타이저처럼 그는 나를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보는 척하고 내 생각을 계승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 그때 아들과 사위가 오지 않았다면 나도 에피타이저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게 분명하다. 그랬을 것입니다. 더니 소스케군, 정말 고마워요. 저는 상황을 듣고
경찰서 로비에서 그들에게 깊은 절을 했습니다. 나오코에게 신혼여행지로 어디로 가는지 물어봐서. 다행이에요. 그때 나와 소스케는 둘 다 전체 요리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다이스케가 갑자기 물었다. 그가 여행을 떠난다고 발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그것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했다. 알겠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요시코는 생각에 잠긴 듯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그런 얼굴을 했다. 걱정이 돼서 그들의 여행을 따라갔지만 시간 내에 도착해서 다행이다. 사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 이분들 덕분이에요. 고마운데도 나는 그것을 끝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 카페의 젊은 여직원이에요. 인터뷰 도중 경찰은 여성 사무원도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를 위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예상보다 일찍 도착했다. 여직원은 내가 화장실에 갔을 때 남편이 상속 문제로 법무사에게 전화를 했다고 했다. 들은 것 같아요. 게다가 아내 나오코도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있다. 그가 말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나오코라고 불리는 그의 아내는 기득권은 말할 것도 없고 건강해 보인다. 아무래도 내용이 너무 불안해서 걱정이 되어 도망치라고 하더군요. 그것은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한 후 여직원이 걱정이 되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이들 역시 사위로부터 신고를 받고 급히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는 나에게 가르쳤다. 여직원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경찰이 조금 늦게 도착했을 것이다. 이슬 그날 늦게 나는 대여자와 함께 카페로 향했고 여직원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랬다. 그 후 남편과 나는 이혼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의사 비용도 제대로 지불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서 큰 빚을 지게 된 것 같습니다. 한편 내 생명의 은인이었던 전 시아버지, 전 사위, 카페 여직원과 함께 있었다. 우리는 아직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좋은 친구입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는 남편의 피부색이 전부였습니다. 재미에 찔린 것 같고 급해서 해보자 그래서 하지만 매장 직원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들었어 점원이 말하려고 했을 때 그녀는 남편이 뒤에서 그녀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점원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무슨 말이라도 하려는 듯 보더니 포기한 듯 자리를 떴다. 그는 말했다. 나오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주문한 음식이 식어가고 있어요. 아, 응, 알았어. 바로 갈게. 남편과 나는 점원의 행동에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자리로 돌아갔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산 정상에 있어 전망이 멋진 곳이다. 남편 말에 따르면 아나하라시에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여행 중에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남편의 아들인 소스케의 것이었습니다. 소스케 군한테서 전화가 왔어. 운전하던 남편 대신 나한테 전화한 건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스피커를 켜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스케 군, 무슨 일이에요? 나오코 씨, 지금 어디 계시나요? 사위가 다소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그에게 위치를 말하자 그는 한숨을 쉬더니 터무니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당장 아버지를 떠나야 하고 아버지는 나오코가 자살하고 재산을 상속받도록 놔둘 것이다. 나는 그것을 할 계획이다. 무슨 뜻이에요? 소스케 군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나는 귀를 의심했고 사위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우리 엄마도 자살한 거 알지? 그녀가 죽는 방식이 부자연스러워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위는 말을 빨리 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큰 규모의 보험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의 남편이 수혜자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 돈으로 회사의 빚을 갚고 파트너와 불륜을 저지르는데 사용했습니다. 사위가 몰래 집에 가서 살펴보니 남편 책상 위에 제가 창업한 업계와 학계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그녀에게 연락한 흔적도 없고 그녀가 알고 있던 법무사나 세무사에게 연락했다는 것도 있었다. 말하다 이 사위의 말에 내가 멍하니 있을 때 오랫동안 침묵하던 남편이 갑자기 전화를 끊었다. 그것이 내가 말한 것입니다. 남편은 말다툼을 하다가 내가 등을 돌렸을 때와 똑같은 표정을 지었다. 다이스케, 방금 말한 게 사실이야. 내가 끊으라고 했잖아. 분위기가 바뀌었고 예상대로 내 안전이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스케는 처음부터 나를 죽이려는 의도로 나를 신혼여행에 초대했다. 나는 그것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2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남편은 나를 차에서 끌어내 절벽 쪽으로 데려갔다. 그만둬요, 위험해요. 그녀는 남편이 그녀를 절벽으로 밀어내자 저항하지만 그 힘은 강하다. 들어보세요. 당신은 실수로 이 절벽에서 떨어져 자살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남편은 엉뚱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밀어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미쳤어요. 무슨 짓을 해도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넘어지면 아마도 자신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다이스케, 뭐 하는 거야? 나오코 씨, 얘기 좀 해주세요. 아빠, 그만하세요. 시아버지와 사위가 나타나 남편과 저를 헤어졌습니다. 언니, 소스케 군, 왜 여기 있어요? 두 사람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고 나는 놀랐다. 너희들은 왜 여기 있는 거지? 나를 밀어내려고 하는 나를 보고 속상해하는 남편에게 요시시가 말했다. 나오코짱한테 신혼여행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스케랑 같이 갔어요. 나는 거기에 있었다. 왜냐하면 당신이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지금이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적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한 이유도 나오코짱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그게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최악이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혼자 있으면 내 삶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나만의 삶을